G7 회의에 중동 불똥. 이재명, 트럼프 상견례 무산. 김진호 에디터. 캐나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한미 정상의 첫 상견례가 중동 사태 악화 탓에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6일 밤 급거 귀국했기 때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면서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4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이 만날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되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초청 의사를 내비친 뒤 2주 가까이 모호성을 유지한 것. 미국이 중국이나 영국 등과 한 무역협상에서는 단순히 보완을 위한 정상 간 접촉은 없었다. 협상이 벽에 부딪힐 경우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점에 접촉이 이뤄졌다. 한미 무역협상이 본궤도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 협상 관련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 대통령에게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 브리핑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하면서 기본적인 목표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G7 정상들과 기념 촬영 자리에서 만찬 뒤 귀국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밤에는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노력을 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면서 그는 내가 왜 워싱턴에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휴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때문이라면서도 정확한 귀국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다자회 대비 무대인 이번 회의에서 다자 및 양자 접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6일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엘버타주 총리가 주최한 초청국 정상 환영 리셉션에서는 각국 정상 간에 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호주, 한 남아공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협상 문제를 놓고 동병상련 처지가 거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18일에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16일 만난 남아공과 호주 정상은 모두 미국의 횡포에 맞서 활발하게 대안을 추구해온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남아공 에너지, 제조업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과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양국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남아공은 G7의 대안으로 급속히 떠오르는 브릭스 국가인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최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 G20 의장국을 맡은 걸 높이 평가하면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오는 25일이 한국전쟁 75주년임을 화제로 호주의 파병 사실과 이후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된 협력관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서 호주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다가오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방안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제안했다. 한국과 방산협력을 하고 있는 호주는 트럼프가 최근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 사업의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안보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앨버니지는 지난달 3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앨버니지 총리는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해외에서 영감을 얻지 않는다. 바로 이곳 우리의 가치와 우리 국민 안에서 영감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무역 다변화를 상당 부분 이룬 나라라는 점에서 관심을 둘 만하다. 2024년 호주의 주요 수출국 중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3대 수출국이었다. 미국은 인도에도 뒤지는 147억 달러였다. 트럼프는 호주에 대해 10%의 일반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급거 귀국 탓에 어긋난 건 한미 정상회담만이 아니다. 역시 17일 예정됐던 미 호주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한 공동체 보호와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동반자 관계 확보 등 3대 의제 논의도 트럼프 없이 하게 됐다. 트럼프의 귀국으로 캐나다에서 직전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처럼 미국과 유럽, 캐나다 정상의 극단적인 대치의 리스크는 사라졌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회의를 지배함에 따라 예정한 논의가 겉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G7 정상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 우리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한다라면서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트럼프의 노선에 충실했다. 성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명확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빚어진 군사적 충돌을 이란 위기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 해결이 중동에서 적대 행위의 광범위한 위기 감소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비슷한 생각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